질문을 하면 아동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동그라미요. 꼬꼬댁이 나아요 정도?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만점을 주는 거예요. 이 문항에 대해서. 귀여워. 성인이 동그라미요. 꼬꼬닭이 나아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가 만점을 절대 줄 수는 없어요. 심리실험니들 은쌤 봄쌤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경계선 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신 수치보다 최악의 삶을 살고 있다. 71점, 72점을 받았어요. 다행이다. 나 커트라인 넘었어. 하고 좋아할 만한 일인 것이냐. 지능에 관련해서 걱정이나 뭐 궁금한 내용들을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Q&A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능 좋아질 수 있는지 어떤 것 같아요? 발달이 다 끝난 성인 같은 경우에는 훈련을 한다고 해도 되게 지적 능력이 좋아지기가 쉽지는 않아요. 현재 지능이라고 하는 것과 잠재 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어서 저희가 보는데, 현재 내가 겪고 있는 뭐 정서 문제나 ADHD 같은 어떤 장애 상태, 그런 것들이 이제 해소가 된다고 하면은 얼마만큼 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은지를 측정을 하는 게 잠재 지능이에요. 뇌의 성숙 수준을 우리가 갑자기 좋게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충분히 발휘를 못하고 있는지 파악을 통해서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치료적 접근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사회적으로 좀 불합리한 일을 많이 당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인격 모독. 무리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희생양이 된다든지 상대방이 속이고 이용하려 든다든지 하는 경험이 많다. 댓글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부정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실제로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법적 문제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세히 좀 사건 내막을 살펴보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인데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적응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회지능을 조금 좋게 만들 수는 있거든요. 약간 무리해서 배척을 당한다던가 그 집단 생활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사회성숙도라고 하는 것과 조금 관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인지기능에서 측정하는 지능이라는 것과 사회성숙도 검사라고 하는 검사 측정하는 사회지능, 이게 달라요. 계란은 단백질이다 라는 상식은 가지고 있지 못하더라도 계란을 구워 먹는 사회 기능은 가능하다든지, 물이 몇 도에서 끓는지는 모르더라도 물에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는 사회 기능은 가능하다 라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인지 능력과 사회 기능이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사회 기능은 얼마든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높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능이 나를 전부 대표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사실 인간은 지능 그 이상이잖아요. 연령별 지능의 문항 구성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조금은 전공자의 질문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웩슬러 지능 검사라고 하는 게 연령별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연령별 이해도에 따라서 문항이 나누어져 있다, 연령별 발달 수준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제 그 문항을 노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좀 답답하긴 한데, 자, 계란이 무엇인지 설명해보세요 하고 유아한테 얘기를 시키면은, 아직 이제 언어적 표현 능력이, 유창성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아이들은 너무너무 어렵고 할 수가 없는 과제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그림 카드를 보여준 다음에 이 중에서 계란을 골라보세요 라고 하면은 아이가 계란이라고 하는 어휘를 잘 알고 있는지를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예전 영상부터 자꾸 계란을 언급하게 되는데, 네, 계란 되게 좋아하시네요. 나 방금 그 생각했어. 아, 계란 진짜 좋아한다. 계란 있을 수도 있어. 없어요. 올, 그 다음에 계란. 질문을 하면 아동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동그라미요. 꼬꼬댁이 나아요 정도?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만점을 주는 거예요. 이 문항에 대해서. 귀여워. 성인이 동그라미요. 꼬꼬닭이 나아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가 만점을 절대 줄 수는 없어요. 계란은 뭐 완전체 음식이고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암탉이 낳은 알이다. 다양한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다 정도까지의 답변이 나와야 저희가 만점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문항이라 하더라도 채점 기준이 좀 달라질 수는 있다.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을 왜 잘 들어야 되나요? 그렇죠. 이런 거를 물어보게 되는 거고, 어른 같은 경우에는 뭐 법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문학 노출이. 사람은 왜 잘못을 하면 감옥에 가나요? 이거 없잖아요. 인간은 왜 사나요? 철학적인 질문들 같은 거를 할 수도 있고. 조금은 더 고차적인 능력을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발달상 청각적인 작업 기억이 시각적인 작업 기억보다 늦게 발달을 한다고 해요. 입시에는 청각적으로 불러주는 뭐 단어나 숫자를 듣고 따라하거나 조작하는 그런 능력을 측정을 안 하는 반면에 위스크 5부터는 청각적인 작업 기억력을 측정을 하죠. 웨이즈 4에서는 시각적인 작업 기억은 측정을 안 하죠. 왜냐하면 청각적인 작업 기억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작업 기억을 측정하는 게 더 타당하고 신뢰로운 측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발달 수준에 따라서 같은 영역을 보지만 다른 방법을 써서 측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적장애와 일반인의 상담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는 질문도 주셨어요. 사실 저희가 지적장애 환자분들을 일반 상담을 하진 않아요. 심리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화처럼 단순히 내 기분을 이야기하고 내 생각과 의견을 좀 공유하고 이런 단순한 대화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떤 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우리의 생활 수준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집중을 하는, 그러니까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시간이 심리 상담이자 심리 치료이기 때문에 지적장애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자꾸 강요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장애 환자분들은 상담보다는 인지치료, 사회기술 훈련, 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또 이제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다른 이야기죠. 사회기술 훈련을 하면서 동시에 그분들이 지금 현재 사회생활을 겪고 계시는 이제 어려움과 거기서 오는 정서적인 스트레스, 지지적인 치료 그래서 같이 병행을 하게 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지적장애 환자분들은 심리 검사의 설문지 척도를 하지 못해요. 나의 지금 기분 상태를 yes or no로 평가하는 것 자체도 어려워하시는데 경계선 지능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게 가능하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심리 상담도 충분히 가능하게 되는 거죠. 아동은 지적 수준이 조금 이제 낮은 친구들은 아동 본인 치료보다는 부모 교육이 더 많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상담이 50분이라고 치면 저 같은 경우는 20분 정도는 보호자 교육을 통해서 아이의 주변 환경을 좀 개선해주고 보호자분들의 좀 미숙한 부분들, 양육 태도를 고쳐줄 수 있는 쪽으로 상담을 계획하는 편입니다. 지능검사만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능검사, 그러니까 웨이즈, 윕시, 위스크와 같은 웩슬러 검사만 진행하느냐 99.9%의 확률로 지능검사만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인지기능 검사라고 해서 지적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도구들을 사용한 저희가 배터리를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인지기능 검사라고 해서 장애 진단, 그러니까 지적장애 진단을 받기 위해 오시는 분들을 위한 검사 도구가 있기는 한데 솔직히 인지기능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능검사 한 가지 도구만으로는 부족해요. 지능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사실 면담, 행동 관찰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현재 지능과 잠재력 둘 다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할 수는 있겠죠. 도구를 사용을 해서 즉 그 수치만 뽑는 건 가능하겠죠. 근데 그거는 뭐 전문가가 아니고 학생이 해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질문들도 많이 주세요. 특히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 보호자분들이 이런 질문 많이 주시는데 언어, 지각 추론, 작업 기억, 처리 속도 근데 그 영역 중에 한 가지가 떨어져요. 그러면 부모 교육할 때 선생님 여기 떨어지는 이 지능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시거든요. 저도 그 질문 많이 받죠. 네. 어떻게 대답해요 보통? 와 이거 대답이 진짜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게 좋아야 된다 막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시니까 정말 막 능력이 떨어져서라기보다는 성격적인 문제, 사고의 어떤 특성 이런 것 때문에 그런 프로파일이 나올 수 있거든요. 크게 어떤 장애 수준이 아닌 선에서 그 사람의 어떤 특성 중에 하나다 그쵸. 설명을 많이 드리는 편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역별로 올라갈 수 있는 점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쵸. 개선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반면에 어떤 노력을 해도 쉽게 개선되지 않는 영역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차가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전 같은 경우는 아동의 경우는 여지를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보호자분들이 본인의 아이에 대한 낙인을 찍고 어떤 행동을 해도 그 지능에 맞춰서 아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아동이나 청소년 검사를 하고 나서 해석 상담을 할 때 보호자분의 양육 태도 혹은 주변 환경에 따라서도 개선이 될 수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 것이다. 아이에게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 지능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책 많이 읽고 그치, 책 많이 읽으면 어휘 좋아지죠. 어휘 좋아지고 상식도 올라갈 그쵸? 수 있고 응.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해력도 좋아질 수 그렇죠. 있어요. 정해져 있는 답들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답들이에요. 책을 많이 읽고 보호자와 대화 많이 하고 퍼즐 맞추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충분히 지각 추론 능력을 올릴 수 좋아지게 할 있는, 수 있지. 좋아지게 할 수 있는 훈련이거든요. 암상 같은 거 아, 맞아.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은 올라가는 거지. 암상 능력 좋아지거든요. 작업 기억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 이상은 못 넘어가더라도 어르신들 치매 예방하기 위해서 고수독 같은 거 쳐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정말 사실이에요. 맞아. 좋아질 수 있어요. 아니면 안 좋아지는 걸 최소한 미룰 수 있죠. 주의력 훈련 같은 것도 있잖아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속독 학원 같은 거 많이 다녔었거든요. 주산학원, 그치. 속독학원. 그런 거 뭐 처리 속도, 뭐 작업 기억 능력 올릴 수 있는 거. 실제로 제한 시간을 정해놓고 일을 빨리빨리 하는 그런 습관 같은 것들을 들이면은 반복적인 훈련을 하면 지능 점수 자체는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좀 의문은 있어요. 이렇게 주산학원에서 높인 어떤 빠르게 계산하는 능력이 내 일상생활 전반에서도 적용이 되느냐? 적용이 되느냐. 그거는 이제 조금 연구를 해볼 그렇죠. 문제죠.